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삼각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날짜 함수 들어갔고요. 수학 삼각함수를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렉스미디어 실기 교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고 파일은 렉스미디어 실기에 보시면 파트 2에 실전 모의고사 1에 완성 파일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완성 파일을 보시면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 계산 작업,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이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이 있는데 우선 얘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함수 들어가기 전에 시험 보실 때는 지금 시트 1은 제가 만든 거고요. 기본 작업 1번부터 차트 작업까지 총 8개의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작업 1번 시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0개의 셀에 대해서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오타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숫자라든가 문자가 입력되는 형식을 보고 싶은 거죠. 커말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실 때 뭐 내가 150타밖에 안 나와요, 200타밖에 안 나와요 하시는 분 있는데 150타만 나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번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 2번부터 마지막 시트까지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우스 클릭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셀 서식이라는 건데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미 입력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서식으로 변경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시사항이 5개가 있어요. 1번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5점을 배점으로 준다면 2번 시트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10점이고요. 지시사항이 5개, 하나당 2점씩 해가지고 곱하기 2에서 10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완성된 모습이 되겠죠. 이전에는 이런 작업이 되겠죠. 1번 시트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2번 시트처럼 바꿔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쓰는 게 여기 위에 있는 리본 메뉴에 있는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까지가 보통 쓰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실기할 때.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작업 3번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조건부 서식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그리고 안 나오긴 하지만 자동 필터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그 연결된 그림,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죠. 얘도 5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시트부터 3번 시트까지가 총 20점 배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함수 5문제가 나오는데 함수 하나당 8점씩이에요. 그래서 요 4번 시트, 즉 계산 작업 시트에서는 총 4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여기서 최대한으로 3개 이상 맞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시트하고 분석 작업 2번 시트 이렇게 2개가 있죠. 이 2개 시트는 각각 10점씩입니다. 10점씩이고 이 안에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뭐 피벗 테이블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통합, 그리고 목표값 찾기도 나올 수 있고 시나리오 관리자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비슷한 내용이 2개가 선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각각 10점씩. 피벗 테이블도 있고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실수가 있으면 감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목표는 이 2개를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같은 경우에는 2문제가 나와요. 여기도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5점씩 배점이 책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처음에 할 때는 좀 낯설고 어려운데 절차가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어서 어려운데 이미 순서를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은 제일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연습하는 거랑 책에 있는 연습 문제랑 시험 문제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차트 작업인데 차트 작업도 총 5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당 2점씩, 그래서 곱하기 5에서 10점짜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존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차트가 주어져 있는데 지시사항 5개대로 그 차트 형식을 바꿔봐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당구장 표시에서 꼭 지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차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워버리고 새로 그리면 빵점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무슨 작업이냐면 계산 작업에 들어가는 함수를 갖다 익히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제가 요 2번 시트를 활용해서 오늘 하는 수학 삼각함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FGHR을 삭제하고 요 FGHR 자리에다가
이제 수학 상가함수에 해당되는 썸 함수, sum, if 함수, sum, ifs 함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이라는 함수는 인수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속된 인수,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지금 제가 E5부터 E16까지 연속된 범위를 줬죠. 이렇게 주면은 콜론으로 표시가 된다 했습니다. 콜론으로. 이 콜론 표시는 뭐냐? E5부터 E16까지를 연속된 범위를 합치겠어요? 라는 뜻이죠. 자, 한번 구해봤고요. 그럼 썸으로 내가 만약에 최다의 3과목 점수와 이동석의 그 상과목 점수를 합치고 싶다 그러면 최다의 컨트롤 이동석 눌러주시면 이렇게 떨어진 셀을 찍으면은 자동으로 쉼표가 들어간다 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제가 범위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다의 상과목 점수와 이동석의 상과목 점수의 합을 구해주겠다. 자, 그런데 이 sum if는 언제 쓰는 거냐? sum if는 내가 합계를 구하고 싶은데요. 합계를 구하고 싶은데 조건이 한 가지 있을 때죠. 한 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가 될까요? 지금 저는 여기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한번 반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 1반 조건은 1반의 2과목 합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반의 2과목 합계 1반의 2과목 합계를 갖다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um if는 자 교과서 한번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sum if는 조건이 인수가 3개입니다. 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인수는 뭐냐? 내가 조건을 줄 범위예요. 그러면 조건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반 전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B5부터 B16까지가 조건 범위가 될 거고요. 여기서 뭘 찾아라? 이 1반을 찾으라 해볼게요. 자, 1반을 찾아라. 우리 좀 보시기 편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반이라고 놓을까요? 반? 1반? 1반이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게요.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놨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줬고요. 보시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sum if 다시 들어갈게요. sum if 조건 범위 이 반 중에서 누굴 찾아라? 1반을 찾아라. 1반을 찾아라. 자, 조건에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갈 때는 두 가지일 때가 있다 했죠. 언제? 지금처럼 문자일 경우에 또는 비교 연산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따옴표를 쳐준다고 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sum if, average if, count if 즉 우리 함수 뒤에 if라는 조건을 반영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조건 범위 조건에다가는 따옴표를 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도 함수 안에서는 따옴표를 쳐도 숫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sum, range가 나오는데 여기는 값을 구할 범위예요. 즉 1반에 우리는 2과목의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2과목 전체의 범위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전체 반 중에서 누굴 찾아라? 1반을 찾아라. 그 1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뭘 구하겠다? 2과목의 점수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값은 228점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조건을 한번 줘볼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지역을 줄 수 있겠죠. 지역. 자, 이 지역, 지역도 괜찮나요? 아니면 성별을 줍시다. 성별. 지역보다는 성별이 나을 것 같아요. 성별을 주고 여기다 남, 제가 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채웠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니까 그 반과 남녀가 구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건이 2개 이상,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구해볼까요? 여자이면서 3반인 학생의 1과목의 합계 이렇게 볼까요? 여자이면서 3반인 학생이 1과목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sum ifs. 자, sum if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SUMIF하고 다른 점은 좀 이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우선은 이 SUMIFs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2개 이상이다 보니까 제일 뒤에다가 값을 구할 범위를 놓으면은 내가 조건을 몇 개 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verage ifs나 SUMIFs는 값을 구할 범위를 제일 앞으로 뺐습니다. 나머지는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합계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과목이죠. 1과목이니까 E5부터 E16까지를 제일 앞으로 뺐고요. 조건 1, 여자이면서. 그럼 성별이 여기서 여자이면서, 두 번째 조건 3반인, 반이 몇 반인? 그쵸? 3반인 학생의 뭘 구하고 싶다? 3반인 학생이 1과목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2개, 3개인 경우에 계속 쓰시면 돼, 뒤에다가. 그래서 SUMIF와 SUMIFs의 차이는 값을 구할 범위, 즉 합계를 구할 범위가 뒤에 나오면 SUMIF, 제일 앞으로 빼면 SUMIFs,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2점이네요. 자,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 얘랑 누구랑 같다고요? average if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또 누구랑 같고요? average ifs랑 같은 거고요. 거의 형식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SUMIF와 SUMIFs는 지금 수학 상가함수에 들어가 있고, average if와 average ifs, average는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통계함수에 들어가 있죠. 그 차이가 똑같은 거다. 나중에 배우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또 한번 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때 라운드 함수의 계열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다가 1, 2, 3, 4.5, 6, 7, 8, 9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또 더 쳐볼까요? 자, 입력을 했는데 지금 이 입력된 자릿수가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죠. 자, 반올림 함수인데 인수가 2개입니다. 숫자가 들어있는 셀 또는 숫자를 찍겠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죠. 자릿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보통 책에서 K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라운드업은 여기서부터는 라운드 업 치겠습니다. 업. 라운드업도 인수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뜻만 좀 바꿀게요. 뜻만. 얘는 뭐라고요? 올림입니다. 올림. 올림이라는 거는 내가 올리고 하고자 하는 자릿수 뒤쪽에 0.1이라도 있으면 그냥 올려서 반영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라운드 다운이 또 있겠죠.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에는 내림입니다. 내림. 다른 말로 하면 이 뒤에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 그냥 내려버려라 이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뒤에 나중에 그 통계 함수 중에 보면 트렁크 함수라고 있어요. 트렁크 함수. 제가 트렁크 함수도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함수입니다. 트렁크 함수. 트렁크 함수 인수를 보시면 숫자가 들어가요. 처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넘 디지트죠. 얘는 책에서 보면은 똑같은 숫자와 자릿수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무슨 뜻이라고요? 버림함수입니다. 버림함수. 몇 째짜리에서 버려라 라는 건데 헷갈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정리해드리면 정수는 정수로 표시하시오. 그럼 뭐라고요? 얘는 자릿수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 자, 소수 첫째 자리입니다. 첫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1, 둘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2, 셋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3 이렇게 가면 됩니다. 소수 자릿수는 2, 뭐 3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되고요. 정수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정수로 표현할 때가 힘드신데 정수 뭐 10의 자리 정수, 100의 자리 정수, 1000의 자리 정수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는 거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0 개수가 마이너스 숫자 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트렁크 함수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인수 표현하는 방법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학 삼각함수 보시면 ABS라고 있어요. ABS는 뭐냐면 우리 숫자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이라고 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숫자를 보시다 보면 이 마이너스를 내가 뭘로 보고 싶어? 예를 들면 양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절대값이라고 있었어요. 절대값. 아시죠? 얘가 ABS가 앱솔루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라서 마이너스 1을 씌워주면 그냥 1이 된다고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ABS는 그래서 나오질 않는다. 참고로 알아달라. 그러면 별표 쳐야 될 거는 인테저 함수하고 모드 함수죠. 자, 원래는 인테저 함수를 보시면 인테저 함수는 인수가 숫자 하나예요. 그 대신에 이 인테저 함수는 그러면 뭘 구할 때 쓰느냐? 제가 여기 얘를 한번 입력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인테저 함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인수가 들어가는데 이 숫자 안에 얘가 의미가 뭐냐면 넘지 않는 정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하는 거죠. 넘지 않은 정수, 크지 않은 정수. 그래서 보통 뭘 구할 때 써요? 목 구할 때 씁니다. 몫을 구할 때 쓴다. 몫을. 자, 그 다음에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 얘랑 같이 나오는 거죠. 모드 함수랑. 모드 함수는 인수가 두 개예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모드 함수는 인수가 두 개인데 나누어지는 숫자.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나누어지는 숫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숫자입니다. 막 보면은 제수, 피제수 하는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써드렸는데 나누어지는 숫자, 나누는 숫자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나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10 앞에다 10을 인수를 집어넣고 뒤에다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1이 되겠죠. 모두를 하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하고 3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걸 나누어지는 숫자로 쓸 거고요. 3이라는 건 나누는 숫자로 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몫은 3이 나오겠고 나머지는 1이 나오겠죠. 원래 1급 함수에는 퀘이션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숫자, 나누는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2급에는 퀘이션트가 없기 때문에 인테저와 모드로 어쨌든 우리가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테저 안에는 사칙 연산기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테저 10을 갖다가 나누기. 뭘로 나누라? 3으로 나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 이렇게 나오겠죠. 몫은 3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드가 되겠죠. 모드 10, 3은 예, 이렇게 해서 1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이 된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여드렸는데 얘는 언제 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삭제하고 이걸 숨기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숨기고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숨기고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박스에 몇 개로 보겠습니다. 뭐 300개. 자, 낱개가 들어왔어요. 낱개. 그러면 몇 박스에 몇 개가 되냐 이거죠. 어떤 A라는 제품이 200개가 들어왔고 300개가 들어왔고 여기다 박스당 입수라 볼까요? 입수란 게 한 박스에 몇 개 들어있냐는 거예요. 4개, 뭐 3개, 5개, 뭐 6개, 7개. 얘는 한 박스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의로 막 숫자를 입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몇 박스에 몇 개냐 이거죠. 자, 인테저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를 갖다가 나누기 입수를 해주고 얘를 갖다 그냥 채워 넣으시면 박스가 나오겠죠. 박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죠. 개. 여기도 마찬가지 모드 입력을 똑같이 해줬어요. 그러면 자, 보시면 낱개가 나올 겁니다. 자, 낱개가 나오죠.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그죠? 재고 관리, 재고표 만든 거예요. 재고표. 재고 기록표를 만든 겁니다. 재고 기록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0개가 아니라 221개다. 그러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324개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재고 관리표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서식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만드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한번 봤고요. 오늘 그 다음에는 뭐 sqrt가 나오고 파워 함수, pi 함수가 있는데 pi는 앞에 파워 함수, pi 함수는 그 파이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3.14, 159, 654 나온다는 거 체크 한번 해봤고, sqrt 같은 경우에는 그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인데 제곱근이란 건 루트 말하는 거죠. 루트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qrt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파워 함수는 자 5의 3승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파워 이거 한번 하고 마지막 마무리 할 텐데요. 파워 함수는 5,3을 하면 5의 3승이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죠. 5 곱하기 3이라고. 5 곱하기 3을 하려면 프로덕트 함수를 써야 돼요. 지금처럼 5의 3승은 그죠? 5 곱하기 5니까 125가 나와야 되겠죠. 자,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수학 상가함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보셨다 해서 얘를 갖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함수들은 어차피 if문이라든가 아니면 찾기 함수에 인수로 들어가는 거라 함수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지금 이 완성된 게 아니라 실제 문제로 나와 있는 걸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